한눈에 쏙 들어오는 오늘의 한국사 마인드맵입니다. 오늘은요, 고려가 주변 나라들과 어떻게 전쟁을 벌였으며 주변 국가들과 무엇을 사고팔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들은 첫 번째, 거란에서부터 여진, 몽골, 홍건적과 외국까지 그들과의 전쟁 과정을요, 인물까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변 국가들과 교류를 할 때요, 어떤 나라이며 그들과 사고팔았던 물건들은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드렸어요. 오늘 공부하는 부분은요, 고려 전체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요, 고려는 전쟁을 좀 많이 겪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 전쟁 이야기들. 그리고 항상 또 전쟁만 한 것은 아닙니다. 평화롭게 무역을 하던 시기도 있는데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이 강의 준비하다가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수업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해야 될 설명도 많고 문제도요,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얼른 교재 39페이지를 피시고요. 지금부터 곧장 칠판 이동해서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고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공부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일단 지도 파악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고려가 보이실 거고요. 저기 중국을 가봤더니요, 여러분들 송나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중국에서 당나라 많이 보였죠. 당나라 멸망하고 송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특히 고려는 이 송나라와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영토가 넓은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한 물품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상당히 발달돼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하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이점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자, 위쪽에 보시면요, 거란족, 여진족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과도 교류를 하긴 하지만 송나라만큼 교류가 활발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고려는 태조 왕건 시기 때부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정책을 펼쳤었죠. 무엇입니까? 그렇죠. 북진 정책이 되겠습니다. 북진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당연히 이들과의 관계가 조금 껄끄러울 수 있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들 같은 경우는 우리와는 생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들을 유목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자, 유목민이다. 잘 들어보세요. 유자라고 하는 건 돌아다닐 유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지역은요, 날씨도 좀 춥고요. 거기다가 비가 많이 안 와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1년에 강수량이 500mm 이상은 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럼 비가 안 온다고 농사 안 지을래요? 안 살래요? 라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 지역은요, 농사를 지을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풀들이 잘 자랍니다. 이 풀을 가지고 양이라든지 말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동네에서 다 키웠다. 풀이 더 이상 없다. 그럼 다른 동네로 또 가야 되겠죠. 거기서 양과 말을 키웁니다. 여기는 풀을 다 먹었으면 또 가야 되겠죠. 끊임없이 이동하더라라고 해서 이들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유목민이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들, 유목민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키우니 정말 말을 잘 타겠죠.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다른 세력들이 자신들의 양을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목민은요, 기본적으로 전사의 기질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웅이 딱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들은 강력한 집단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가장 먼저 성장했었던 세력은 일단 거란족이에요. 그들이 요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는 여진족이 금나라 세우면서 힘을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미 사진 특강에서 많이 봤어요. 바로 몽골족. 이 몽골족이 세우는 나라는 무슨 나라? 원나라. 이들이 바로 순서대로 고려를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이렇게 그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게 되다 보니 여러분들 역사연표 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연표에서요, 거란, 여진, 몽골의 순서가 왜 나왔는지 아시겠죠? 그쵸? 자, 그 중에서도요, 특히 우리 몽골과 40년 동안,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에 포기하자라고 했을 때 끝까지 항쟁을 멈추지 않았던 집단, 세력,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쭉 다 할 거예요.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자, 우리 제자들은 지금부터 아주 집중해서요, 선생님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본 건데요.
위쪽에 있었던 유목민족들 중에서요. 고려를 가장 먼저 침략하는 나라 누구라고요? 거란족. 그쵸? 그들이 세운 요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거란족의 침입에 대해서 봅시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태조 왕건이 나라 세웠을 때 거란이 축하해 라면서 사신과 낙타 보내주는 거. 아시는군요. 낙타 어떻게 됐습니까? 태조가 너희들 선물은 안 받아 이래서 결국 만부교에서 굶어 죽었었잖아요. 사이가 안 좋죠. 그쵸?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 우리 고려 세우고요. 한 100년쯤 지나서 침략을 합니다. 근데 이때요. 80만 대군을 이끌고 와요. 느낌 안 오시죠? 지금 대한민국 군대 숫자가요. 60만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80만 대군이 오는 거야. 학자들 사이에 너무 좀 부풀려진 숫자가 아닌가라는 논란도 있긴 하지만요. 일단 그 당시에는 80만 대군이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들이 이제 말을 타고 옵니다. 그러니 고려 조정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항복해야 되는 거야? 논란이 막 빚어져요. 자, 이때 서희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가서 단판을 짓고 오겠습니다. 합니다. 자, 이렇게 나가서 거란의 대표와 외교 단판을 짓게 되는데요. 이때 거란 대표 딱 마주 앉았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아니 너희 고려는 저기 신라 땅에서 시작된 거고 우리 거란이 고구려 땅에서 시작된 거다. 그러니 우리가 고구려 땅을 차지하는 건 당연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서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 그건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잖아. 고려는 고구려에서 비롯됐어. 그러니 우리가 고구려 땅을 차지하는 건 당연한 거야. 말이 되죠. 그쵸? 그래서 거란 쪽에서 아니 그건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은 아니 우리가 육지로 걸어오면 만날 수 있는 거란을 내버려 두고 왜 굳이 바다 건너가서 송나라랑 친하게 지내니?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서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물론 우리도 너희랑 친하게 지내고 싶지만 우리가 너희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압록강을 지나가야 하는데 그 지역에 여진족이 있더라. 그래서 못 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쵸? 자,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거란은요. 우리랑 굳이 전쟁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그 압록강 지역에 땅을 줄 테니까 우리랑 교류하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낸 땅이 어디냐면요. 압록강 동쪽이에요. 압록강 동쪽 지역이라고 해서 강동 육추라고 불러줍니다.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아주 자세한 지도를 그려줄 테니까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위치 먼저 확인할게요. 백두산에서 이렇게 들으면 압록강이죠? 압록강 지역의 육추를 획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가요. 그러면 그 이후 거란과 다시 친하게 지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란이 다시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거란은요. 전술이 바로 뭐냐면요. 전술? 전쟁할 때 어떻게 이길까?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일단 말을 타고 수도 개경까지 곧바로 진격한다. 그래서 고려 왕의 항복을 받아낸다라고 하는 전술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들이 쭉 오지만요. 중간에 너무 힘들어요. 항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이때 고려에서 양규가 나가 이 거란족을 상당히 많이 이겨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10여 년쯤 지납니다. 이번에는 거란이 세 번째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 우리랑 친하게 안 지낼 거면 강동 육조 돌려줘 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땅은요 그냥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안 돌려줄 거야 라고 했더니 그들이 또 이번에는 10만의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바로 강감찬 장군이 있었어요. 강감찬 장군은 그들이 또 수도 개경까지 달려가서 우리 왕의 항복을 받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일단 압록강 건너와서요.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 알죠? 그렇죠? 물을 이용한 작전. 일단 그걸 해서 그들의 힘을 좀 빼놓고 그들이 수도 개경 와서 안 되겠다 돌아가자 라면서 돌아가고 있을 때 어디에서? 귀주에서 그들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주 대첩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거란과의 3번에 걸친 침입은 고려의 승리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동안 평화로운 시대가 됐겠죠. 자, 그런데 이번엔 중국에서요. 저기 위쪽. 저기 초원지대에서 또 누가 성장합니까? 여진족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진족과 고려 사이에 여러 가지 또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요. 거란이다, 여진이다. 이들은 유목민족이다 라고 말했었죠. 유목민족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장점이 바로 뭡니까? 양을 잘 키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전사로서 가지는 최강의 강점은 말 타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런 여진족이 또 세력을 키워요. 그런데 우리도 물론 말을 잘 탈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주력 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고려에서 윤관, 누구라고요? 윤관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여진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특수군대를 만들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것이 바로 뭐냐면 별무반이에요. 자,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별무반. 자, 별무반이라고 하면 신기군, 신복은, 항마군으로 구성되는 특별군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신기군. 신기군이라고 하면요, 기병이에요. 말 타는 군대. 우리가 왜 고려 군대를 탁 세워놨다고 하면요, 가장 앞쪽에는 말 타는 군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돌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진영을 막 흐트려놔요. 그럼 그 다음에는 보병, 걸어 다니면서 칼로서 전투하는 군인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직접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기군과 신보군. 그럼 선생님 마지막에 있는 항마군에서 승병이 뭐예요? 우리 앞서서 스님들이 보시는 과거 시험은 승과. 그러니 승병이라고 하면 스님들로 구성된 군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윤관이 별무반을 딱 조직을 하고 여진족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땅을 획득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들 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동북쪽에 9개의 성을 쌓았다라고 해서 동북구성이라고 불러줘요. 동북구성. 단 지도는 안 그려요. 왜 그러냐면 강동육주 같은 경우는 위치가 명확하지만 동북구성은 어디일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역사학을 공부하시는 학자님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조금 의견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진족과의 이런 처음에 우리가 열심히 싸웠던 이 모습은요. 이자겸 아시죠? 이자겸이 권력을 잡으면서 좀 사라져요.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군인 아니죠. 그렇죠? 책 있는 사람이죠. 문벌 귀족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전쟁 그만하자. 우리 못 이길 것 같아. 라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형님, 고려는 동생 하기로 약속을 맺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도 그래도 고려가 크게 이제 전란에 많이 시달리지는 않았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1200년대 가니까 누가 성장한다고요? 몽골족이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몽골족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를 차지했었던 민족. 그 민족을 이끌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칭기즈칸. 칭기즈칸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몽골인들은 말에서 태어나서 말에서 죽는다는 이야기. 정말 말을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을 타고 질주를 하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를 몰고 와서 전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가 그들과 약 40년에 걸쳐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요. 결과는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가 졌습니다. 예,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졌기 때문에 그 이후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의 간섭을 한 80년 받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충 무슨 왕씨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역사에서요. 이기고 지구의 문제도 정말 중요하지만 지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몽골과의 침입 과정 속에서 어떠한 저항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일단 고려의 장수 중에 박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귀주에서 오늘 우리 귀주 몇 번째 들어봅니까? 강감찬의 귀주 제첩에 이어서 벌써 2번째 나오고 있죠. 예, 맞아요. 그 귀주에서 몽골군을 상대로 장장 3개월을 싸워요. 3개월. 몽골군이요. 말만 잘 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성이 있다. 그걸 함락시키기 위해서 왜 사극 같은 데 보면은요. 돌이 슝 하고 날아가서 성벽 무너뜨리고 불이 슝 하고 가가지고 막 불타고 보셨죠. 그런 기계들 다 동원을 했습니다. 3개월을 막아내요. 그래서 몽골의 70된 장수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 곳곳에서 전투를 벌여봤지만 이렇게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은 처음 봤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 되셨어요? 스님분들 중에서도 또 활약하신 분이 있는데 사진에서 이미 한번 얘기했어요. 김윤후. 기억나실까요? 이분이 또 활을 잘 쏘죠. 자, 그래서 경기도 용인, 그 당시에는 처인성이라고 불러줬는데 거기에서 몽골군 장수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일단 조금 손쉽게 이겨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요. 고려에서 당시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도 하냐면 아니 몽골족이 그렇게 말을 잘 타? 그러면 바다에선 잘 못 싸우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
저기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섬에 들어가서 본격 항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옮겼던 곳이 바로 어디다? 강화도예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강화도는 우리나라 모든 섬들 중에서 세 번째로 커요. 그러니까 이 큰 섬으로 이동하겠다는 거죠. 수도를 옮기는 걸 천도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옮겨가서 또 싸워보자라고 이제 항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요, 우리 몽골과 싸우면서는요,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라도 이기고 싶다라고 해서 팔만대장경 만들었잖아요. 팔만대장경을 바로 이곳에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강화도에서 싸움을 이끌어냈지만 결국 이 싸움은 패배하게 되고 결국 이제 강화도가 아니라 다시 수도 개경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많은 백성들이 수도 개경으로 돌아갈 때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로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삼별초 이야기할 때 이것도 이야기하죠. 그들은 강화도에 남아서 끝까지 몽골군과 싸우려고 하였고, 그런데 몽골군이 결국 강화도를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삼별초가 안 싸울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동합니다. 어디로? 진도로 이동을 해요. 근데 진도마저 또 진압을 당합니다. 어디로 가냐? 제주도로 갑니다. 그래서요, 진도다, 제주도다. 지난번에 진도 사진 보여드렸거든요. 자, 이곳에 가면 삼별초가 쌓았던 성의 모습들이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특히나 이건 시험에서 잘 나올 거니까 우리 제자들 기억해 두시고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돌아갔다고 해서 아니 왜 수도 개경으로 돌아갔니? 라고 비난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싸웠다라는 부분, 뭔가 칭찬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뭔 겁니까? 끝까지 우리의 자존심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자주성. 그렇죠? 고려인들의 자주성을 뭐 할 수 있었다? 엿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자, 하지만 결국 우리가 몽골한테 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고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문화재가요, 상당히 많이 불탔어요. 우리 제자들 꼭 좀 기억시켜 주세요. 우리가 몽골과의 전투로 인해서 불탄 문화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장경 하면 팔만대장경도 있죠. 근데 팔만대장경 말고 부인사에 가면 초조대장경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불타버렸어요. 거기다가 신라 경주에 가보시면 예전에 황룡사 9층 목탑이라고 해서요. 목탑, 나무로 된 탑인데요. 9층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요 정도요? 아니요. 아파트 30층짜리 높이. 이렇게 봐야 되는 엄청나게 큰 탑. 이것도 다 불탑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문화재의 피도 상당히 큽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몽골의 침입이 끝나고 우리는 한동안 몽골이 세웠던 원의 간섭을 받았어요. 하지만 원이 그렇게 오래 가진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몽골이 서서히 무너져 가자 공민왕이 너는 그들의 간섭을 받지 않겠어 라면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공민왕이 열심히 개혁하려고 하는데 저기 중국에서 이번엔 또 홍건적이라고 해서요.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른 중국 농민들이 또 우리 땅으로 침략을 하기 시작하고 밑에서는 일본 해적들, 왜구라고 불립니다. 발음이 이상했네요. 왜구라고 하는데 그들 해적단들이 다시 또 고려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선생님이 다음에 조금 할 테니까요. 일단 순서만 기억시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은요, 정말 한국사 시험에서도 너무나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나요, 지도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설명이 많았다고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 기억 안 나요? 라고 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조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란과의 전쟁. 자, 거란에서는 여러분들 서희와 강감찬이 나와주죠. 특히나 서희가 획득했었던 강동 6주 지도에서 콕 좀 기억시켜 두시고요. 두 번째, 몽골족과의 전투를 보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처인성 위치 보이십니까? 서울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처인성 위치 기억하시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강화도에서 진도, 진도에서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삼별초가 저하더라는 거 지도로 꼭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가요. 정말 이야기 많았죠. 잠깐만 여러분들 우리 마인드맵으로요.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주제에서는 전쟁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면 두 번째 주제에서는요, 평화로웠던 시기가 있잖아요. 그 당시 무역했던 이야기 할게요. 무역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물건을 사고 파는 걸 말하죠. 그쵸? 자, 그렇다면 선생님, 고려는 그만큼 다른 나라와 물건을 잘 사고 팔았나 보네요. 예, 맞아요. 우리가 시대를 보건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미리 알려드릴게요. 다른 나라와 교역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요. 하더라도 국가가 상당히 많이 통제를 했어요. 간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같은 국가가 조금 간섭을 덜하면서 교역 자체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뭐라고 할 거냐면요. 눈 크게 떠주세요. 개방적이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개방적. 국가와 국가가 물건을 사고 팔 때 뭔가 이렇게 장벽이 거의 없더라, 잘 교류하더라. 이것을 바로 개방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질문할게요. 선생님이 고려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 특히 어떤 나라와 교류를 아주 많이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일까요? 송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송나라와 교류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배를 타고 가기 위해서는 어딘가 항구가 있겠죠. 자, 우리 그 항구의 위치를 보니까요. 바로 이곳 병난도가 되겠습니다. 어디라고요? 병난도. 자, 병난도라고 하면 고려시대 최대의 항구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수도 옆에 있는 곳의 항구가 가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라시대 같은 경우는요. 경주 옆에 있었던 울산항이 가장 커요. 고려는 개경 주변에 있었던 병로가 가장 크더라. 자, 그러면 이 병난도 정확히 위치를 보자면 여기 가면 예성강이라고 강이 있는데 예성강 우리 제자들에게는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죠. 그렇죠? 자, 하지만 기억시켜 주세요. 예성강 끝에 가시면 큰 병난도라는 항구가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데요. 먼저 품목을 좀 볼게요. 고려에서 파는 거, 수출이라고 하죠. 송나라로부터 사가져오는 거, 수입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고려하면요. 특히 뭐가 그렇게 유명하냐면 인삼이 그렇게 유명해요. 아, 선생님 저도요. 몸이 많이 힘들 때 엄마가 인삼 사줬었는데요. 예, 하지만 그때 말한 인삼은요. 산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일부러 키운 거거든요. 그건 조선시대가 되어야지 가능하고 이 당시에는요. 정말 산에서 구하는 산삼. 그 산삼의 효능이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송나라에서 아주 인기 있게 잘 팔렸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전칠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조개 껍데기를 이용해서요. 반짝반짝 만드는 건데 나전칠기도 인기 있었고요. 자, 화문석. 화문석이라고 하면 돗자리입니다, 여러분들. 돗자리인데 꽃 돗자리. 아주 문양이 예뻤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저기 송나라로 수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가주는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비단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비단 장수 왕서방이라고 하는 거 어디선가 참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비단하면 왕서방, 왕서방은 중국. 맞아요. 송나라에서 비단이 많이 들어오고요. 책도 많이 들어왔어요. 자, 특히나 불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약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선생님 그럼 거란과 여진과는 교류를 안 합니까? 아니요. 교류합니다. 자, 그들로부터도 물건을 사게 되는데요. 저 오늘 벌써 세 번째 이야기예요. 거란이다, 여진이다. 이들은 유목민. 유목민들은 양과 말을 키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물품은 결국 말이 됩니다. 그리고 모피. 말과 모피가 들어오고요. 대신에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은 식량 아니겠습니까? 곡식과 농기구를 우리가 가져다 팝니다. 우리 제자들이요. 지도를 보고요. 외워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지라고 생각하시면요. 암기하기도 수월하고 이해도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그런데 이 병난도에는요. 송나라 상인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저기 아라비아 상인도 와요. 아라비아, 여러분 신밧드의 모험 아시죠? 예, 바로 그 신밧드의 모험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워낙 배를 잘 타고요. 전 세계 곳곳을 누리면서 무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라비아 사람과 고려 사람이 만났어요. 뭐가 이제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막 대화를 할 거예요. 누군가가 물어볼 겁니다. 당신들 나라 이름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물론 말은 저랑 좀 달랐겠지만 이때 우리는 고려요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아니 뭐라고요? 고려요.
꼬레야라고 되는 거죠. 우리 제자들이 여기서 한번 웃어 주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올림픽 같은 데 나가보면요. 선수들 뒤에 국가명이 이렇게 붙죠. 그쵸? 그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코리아라고 불러주죠. 그쵸? 자, 이 코리아라고 하는 건 결국 어디서 나왔다? 고려에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우리 무역에서는요. 앞서서 배웠었던 전쟁과는 다르게요.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고려는 다른 나라와 교류를 많이 했는데 특히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병란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했다. 두 번째,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와 교재 40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공부를 쭉 했습니다. 빈칸 잘 채우신 거죠. 그렇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우리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일단 배웠던 내용이 조금 많습니다. 먼저 개념 콕콕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것을 서로 연결시키시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요, 먼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설명들을 먼저 보세요. 자,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별무반에는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 있죠. 그쵸? 자, 이 조직은 어떤 민족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여진족 대비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코리아가 서양에 알려졌습니다. 그랬는데요. 네, 생각이 나실 거예요. 고려, 고레, 고레야라고 했죠? 아라비아가 되겠습니다. 3번, 강화도로 옮겨서 전쟁을 계속하였다. 인족이 말은 잘 타지만 물에선 약할 거야라고 생각했던 것. 그렇죠. 몽골족이 되겠고요. 이 나라로부터 책, 비단, 약재 등을 수입하였습니다. 바로 송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희가 강동 육지를 획득하였다. 지도가 생각나실까요? 바로 거란족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문제를 풀어보니요. 역시나 여기서는요. 나라와 그들과 관련된 설명을 잘 비교하는 것, 이것이 이 단원 공부의 핵심이겠구나 라고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기출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정말 기출문제가 너무 많아요. 앞서서 연속 3시간 배웠던 내용보다 이 단원에서 나오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집중력 있게 연속 5가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5회 10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가를 봤더니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검은색 테두리 안에 보이고 있죠.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모두 몇 군데가 나온다? 6군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뭐가 된다? 강동 육주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요. 거란족이 생각나시겠죠. 그쵸? 1번 윤관이 정벌하여 라고 했습니다. 윤관이라고 하면 여진족, 이 여진족을 정벌하고 우리가 개척한 지역하면 그렇죠. 동북 구성입니다. 공민왕이 무력으로 되찾았다. 여러분 공민왕은요. 우리 위쪽에 있었던 이 지역을 되찾았었는데요.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고 여기 있었던 고기의 이름이 철령입니다.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였다라고 말했었죠. 자,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획득하였습니다. 압록강 동쪽의 6지역 맞나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서 태조가 북진 정책. 여러분 우리 고려가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요. 어디? 대동강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자, 그런데 태조는 계속 전쟁을 합니다.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청천강까지 올라갔어요. 지도 상관없죠? 답은 3번. 선생님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어떡하죠? 자, 이번에 보실 문제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1회 15번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워낙 문제가 좋아요. 다음은 고려시대에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기서는 보기를 먼저 보고요. 한 번씩 찾아볼게요. 가, 아라비아 상인과 교역한 국제무역항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나는 곳은 그
그렇죠. 병난도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병난도 어디 있다 그랬어요? 예성강. 예성강을 찾아가니 가. 맞습니까? 기억 동그라미. 나. 서희의 외교 난판이 이루어진 곳입니다. 어디라고요? 강동 육주죠. 그쵸? 자, 그러면 이 강동 육주 어느 강? 압록강이라고 했는데 이 지도에서는 압록강이 안 보여요. 압록강은 지도 훨씬 더 위쪽에 올라가셔야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분 틀렸네요. 달을 봤더니 삼별초 항쟁의 근거지다라고 했는데요. 불러주세요.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싸웠고 그 다음 진도로 옮겨갔고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옮겨갔습니다. 그럼 디귿을 보니까요. 디귿 다 이곳이 어디냐면 그렇죠. 진도가 됩니다. 그러니 이곳은 맞네요. 동그라미. 라를 봤더니 팔만대장경이 조심하세요. 제작이래요. 팔만대장경은 강화도에 가서 만들었어요. 자, 이때 본격적으로 싸웠으니까 강화도 가서 만들었지만 지금 현재 어디냐면요. 합천 해인사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물어본 건 제작된 곳을 물어봤으니 강화도를 물어보는 거겠죠. 강화도는 여러분들 한강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에서 서쪽 가시면 강화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가 돼야 되겠죠. 답은 결국 기억과 디귿 2번이 됩니다. 아, 선생님. 역사가 점점 어려워져요. 라고 우리 제자들이 하소연할 것 같은데요. 힘드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찾아오세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요. 조금 수월합니다. 다음은 외세의 침입에 대항하여 싸운 인물과 그 업적입니다. 시간 흐름이라고 있어요. 자, 시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워낙 잘 나와요.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에 따라서 물어보거든요. 자, 우리 제자들은 오늘 민족과 대표적인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보기 볼게요. 자, 먼저 이성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다음에 설명합니다. 라면서 홍건적과 왜구 부분을 살짝 뺐었죠. 그렇죠? 자, 그래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왜구 같은 경우는 고려 말에 쳐들어오는데요. 이때 이성계가 워낙 활을 잘 쐈어요. 그래서 왜구를 많이 격퇴시켰고 이때 얻은 인기를 가지고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가장 마지막으로 두시면 좋겠죠. 강감찬, 귀주 보이십니까? 자,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라고 했으니 거란과의 싸운 건 첫 번째 싸운 거죠. 김윤우, 처인성, 몽골군.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거란, 여진, 몽골.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였다. 여진족. 두 번째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라, 다, 가가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0회 나왔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10회에 나와 있는 문제도요. 별표를 조금 치고 갈게요. 자, 시대는 다르지만요.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다 이러면서 중요 무역품이라고 상당히 잘 물어봅니다. 다음 가와 나라에서 고려로 들어온 공통된 주요 무역품을 옳은 것은 골라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에 있었던 나라, 나에 있었던 나라 유목민족인 거 알고 있죠? 더 중요한 거 가에는 유목민족 중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거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위치 바꾸시면 안 돼요. 나에 있었던 건 여진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와 나가 공통적으로 들여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유목민족이고 유목민족이면 말이나 양을 키웁니다. 그러니 답은 4번이 돼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1번에서부터 볼게요. 1번 비단장수 왕서방 생각나시죠? 자, 여러분 자기라고 하면요. 고려 청자를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고려 청자를 우리가 가져다 팔기도 하지만요. 송나라의 자기도 많이 수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요. 자기가 나올 경우는요.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겠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따로 별도로 보기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책 같은 경우는요. 송나라에서 좋은 책들, 특히 불교 서적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연속 4개의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번 출제 예상 문제는요. 조금은 수월하게 됐습니다. 다들 자신감 있게 풀어줄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인가? 특히나 한국사 초급 문제에서는요. 인물을 상당히 많이 물어볼 거예요. 자랑스러운 우리의 선조. 출생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사망은 1111년에 사망했습니다. 업적에서요. 여진족을 막아내기에 별무반을 조직했다.
동북구성을 쌓았다. 선생님 2번, 3번 답은 3번 윤관이 되겠습니다. 자, 서희와 양규 그리고 강감찬은 거란과의 전투와 관련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잘 풀어봤습니다. 우리 제자들 선생님 뭘 공부해야 될지는 알 것 같아요. 사람도 중요하고요. 지도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군요 라고 느낌 잡으셨을 텐데요. 자, 정확히 다시 한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지 두 가지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물들 중에서는요. 서희, 강감찬, 윤관 그리고 삼별초의 활약이 특히나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이들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요. 지도와 연결시켜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벽난도의 위치까지 같이 기억하신다면 완벽하게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에요.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다 수업하지? 정말 걱정 많이 안고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제자들 잘 따라오신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1시간, 2시간, 드디어 우리가 벌써 20시간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학습량도 많아지고 암기해야 될 것은 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미루지 말기. 미루게 되면 다음부터 우리가 또 조선시대 공부하게 될 텐데요. 그때 여러분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절대 미루지 마시고요. 두 번째, 오늘 배웠던 분들에 관련된 위인전 좀 읽어주세요. 선생님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더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 얘기 못한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것도 너무나 괜찮겠습니다. 집이나 도서관에 있는 책들 꼭 읽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고려시대 몇 시간 남았어요? 1시간 남았습니다. 다음 1시간은요. 고려의 생활과 문화를 볼 텐데요. 복습 많이 하시고 기대 갖고 찾아와 주세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